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애 기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직장인 투잡하시는 분들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만으로는 우리 가족들을 부양하기에는 부족하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서 여러 가지 부업을 생각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공인회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세무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도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100세 시대다 보니까 노후를 마련해야 되고, 노후 마련에 이제 근로소득이나 혹은 내 단일 소득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고민들이 다들 있으신 것 같아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부업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직장을 다니시면서 유튜브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오늘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회사에서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 불법인가요? 라고 저희한테 살포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을 먼저 드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원칙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을 열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음식점을 여러 명이 공동 투자를 해서 열었는데 그 음식점을 막 홍보하고 다녀요. 대리님, 과장님 불러가지고 우리 음식점 개업했어요. 오셔서 식사하시고 가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회사에 많은 분들이 알게 되시겠죠. 직업에 대한 자유가 이제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든 회사들은 각각 회사의 내규라는 게 있어요. 사칙이 있죠. 그래서 회사 규칙을 보게 되면 겸업이 금지되어 있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이 회사에 충실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렇게 겸업을 다 허용을 하다 보면 이제 회사의 자금을 또 빼돌릴 수도 있고 또 회사의 업무에 피해를 줄 수가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회사들은 그런 내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부업을 보통 하시게 되는 거죠. 회사 규칙이나 이런 거에 어긋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되게 되면 이제 징계를 받기도 하고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조용히 물어보시는 거고요. 이게 뭔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거나 혹은 이제 뭐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회사에서는 그런 사칙이 없기 때문에 겸업이 금지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외국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겸업 금지 규정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회사 일만 열심히 하면 회사 업무 시간 외에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다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각자 회사의 어떤 내규, 사칙 이런 것들. 근데 우리나라 정서상 회사 일을 하는데 내가 별도 네일샵을 연다거나 부동산 임대업은 괜찮죠. 부동산 임대업 외에 뭐 네일샵을 하거나 음식점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업무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겸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제를 하고 있죠. 회사에서는 본인들이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거고 굳이 뭐 저희가 5월달에 인사팀에 가셔서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들고 저는 사실 근로소득 외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얼마고 부동산 매매업 소득이 얼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이 얼마고 이런 것들을 굳이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 이것도 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정보에 해당이 돼서 회사에서는 원칙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급하는 그 급여만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세금 신고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연말정산, 2월달에 연말정산을 하시죠. 그래서 2월달에 연말정산이 끝나고 나면 5월달에 별도로 이 부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는 게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대로 발생을 하시고 그리고 5월달에 사업소득과 합산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5월달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이 사업의 종류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는 경우와 내지 않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내지 않는 경우에는 5월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고 그 사업의 종류가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대부분의 사업이 이제 부가세법상 과세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일반 과세자인지 간이 과세자인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부가세법상 신고기한은 1월 25일, 4월 25일, 7월 25일, 10월 25일이 있습니다. 그때 각각 신고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종합소득세는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매출액이 막 많으면 6월 달에 별도로 신고하시는 거예요. 저희 고객분들 중에 의사 선생님이신데 의사 활동을 하시면서 글도 쓰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로서의 근로소득과 작가로서의 작가 수입이 같이 발생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작가 수입과 그다음에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그거는 이제 사업자 번호가 없는 형태로 3.3% 소득 형태로 받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5월 혹은 6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자 번호가 있다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같이 챙겨주셔야 돼요.
거기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업을 하는데 그 부업에 직원이 있다 라고 하시면 그 직원의 급여 신고는 사업주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원천세 신고라고 해서 매달 신고를 하시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이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시는 게 편합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바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챙기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와 같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를 하셔서 맡기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고, 신고 기한을 놓치지도 않고 제대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금 신고는 부가세,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인건비 신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직원이 없다면 인건비 신고는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가 없다면 그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도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딱 하나, 5월달 혹은 6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챙기시면 됩니다. 근데 사업자 번호가 있다라고 하시면 일단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고, 거기에다가 직원까지 있다라고 하면 근로자로서의 그 삶을 그만두시더라고요. 또 사업으로 다 전념하시는데 모두들 그걸 꿈꾸면서 부업을 시작하시죠. 근데 어찌됐든 그런 경우에는 직원이 있다 그러면 매달 신고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에게 뭔가 돈을 주는 순간부터 신고해야 되는 세금이 있다, 원천세라고 해서 그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이 두 군데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법인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어떤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몇 명이랑 이제 투자를 해서 벤처기업 하나를 세웠어요. 거기서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업무 시간이 끝나면 거기 가서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법인에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중 취업이 되는 거죠. 이쪽에서도 법인의 이제 급여를 받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직장에서도 근로소득을 받으시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4대 보험이 이중 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는 원래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고 4대 보험을 신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가된 직장에서 4대 보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4대 보험 종류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이제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두 회사 모두에서 4대 보험을 신고하셔야 돼요.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산재보험 이렇게 있는데,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가입이 허용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가입을 해주셔야 되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보험 자격을 취득할 때 임금, 그 다음에 월소정 근로시간, 그 다음에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이런 순으로 해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하셔서 취득을 하셔야 되고, 어찌됐든 이중 취업을 하는 경우 근로소득을 이 두 군데서 받는 경우에는 다 가입 의무가 있다는 거, 4대 보험을 가입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거는 주민번호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같이 신고해서 뭔가 5월달이나 6월달에 꼭 신고를 해야 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다라고 하면 저희와 같은 세무대리인과 함께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